안녕하세요. 양신TV 거대고양 양신 나흥식 수의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묘의보감 코너를 준비했는데요. 바로 겨울철에 질환들이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고양이들이 걸리는 질환이 있어서 이 원인과 유의사항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볼까 해요. 제작 고양이는 전기장판 쓰십니까? 겨울에 필수품 뭡니까? 전기장판 아닌가요? 저도 집에서 항상 전기장판 켜고 자요. 왜냐면은 보일러를 킨다고 하더라도 전기장판이 없으면 너무 우리 한국 민족은 어떤 민족이다? 지지는 민족이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몸을 지지면서 자야지 뭔가 잠을 잔 것 같고 좀 포근한 좀 이불 속에서 있어야지만 좀 잠을 잔 느낌이 있기 때문에 겨울철 필수품 중에 하나는 바로 전기장판일 것 같아요. 근데 이 전기장판이 고양이한테 상당히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따뜻하게 데워주고 데펴주는 겨울철 필수품이 전기장판과 관련된 고양이들이 걸리기 쉬운 질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볼까 해요. 뭐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고양이가 걸리는 이 전기장판과 관련된 질환은 바로 저온 화상이에요. 저온 화상이라고 들어본 적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약한 온도의 화상을 입는 건데 다시 한번 정의를 얘기하면 저온 화상 같은 경우는 이제 고온의 열이 아니라 그다음 비교적 낮은 온도 있죠. 40도에서 60도 정도 되는 거. 우리 보통 100도 정도 되면은 화상을 입잖아요. 이상 됐을 때. 장시간 노출될 때 발생하는 화상이고요. 좀 고양이가 인간에 비해서 이 저온 화상에 대해서 이따가 얘기를 하겠지만 좀 생리적인 특징이 있기 때문에 저온 화상의 위험성이 더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그럼 저온 화상이 왜 발생을 하느냐? 우리는 전기장판을 뗄라 뗄 수가 없죠. 전기장판은 꼭 있어야 되는 건데 이 저온 화상은 피부하고 이 열원, 그러니까 열이 발생하는 사이에 장시간 접촉이 생길 경우에는 피부 조직이 점진적으로 어떻게 보면 손상되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나 이제 42도 이상의 온도의 피부가 장시간 노출됐을 경우, 특히 6시간 이상 되면 세포 단백질이 변성되고 혈액순환 장애가 생기면서 화상이 생길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건 실제로 논문도 있고요. 그러면 이제 고양이가 저온 화상에 걸리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일단은 높은 체온과 낮은 감각 민감도가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높은 체온이라는 거는 고양이의 평균 체온은 37.8도에서 39.2도이기 때문에 사람보다는 높아요. 사람은 이제 36.5도에서 37.5도 정도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고양이가 높습니다. 체온이 높다 보니까 인간이 우리가 따뜻하다고 느끼는 온도를 고양이는 덜 따뜻하다고 느끼고 이러다 보니까 위험 신호를 좀 인지를 하지 못하다 보니 애들이 전기장판 위에서 계속 이런 장시간 열원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게다가 두 번째로는 이 고양이의 털과 피부 구조가 닌겐하고는 달라요. 사람하고는 다른 게 고양이 털 자체는 이제 보온 효과. 그러니까 우리는 털이 많이 없기 때문에 보온 효과가 적지만 고양이는 털이 많기 때문에 보온 효과가 있어서 열을 피부로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전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죠. 근데 또 열이 일단 전달이 되면 털로 인해서 열이 피부에 갇히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 손상이 더 심각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고양이가 두 번째로 저온 화상에 걸리기 쉬운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털이 열 차단이 아니라 열을 축적하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고양이가 저온 화상 잘 걸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열원, 그러니까 열에 대한 본능적 행동이 좀 달라요. 고양이는 기본적으로 어때요? 겨울 되면 귀신같이 보일러 자리를 따라서 가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고양이는 따뜻한 환경을 기본적으로 선호합니다. 본능적으로 뭐 이런 전기장판이라던가 난방기구, 보일러 이런 열원 가까이에 머무르는 경향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사람이야 더우면은 보일러 끄거나 아니 전기장판 저도 이제 막 자다 보면 너무 뜨거워가지고 예를 들면 전기장판 줄이는 경우도 있는데 고양이는 이 스스로 환경 온도를 조절할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나도 잘 모르겠고 나는 따뜻한 것을 좋아하는데 이게 지금 이게 열이 잘 오고 있는 건가? 라는 것도 있고 털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고온 상태에서 오래 머물 경우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게다가 네 번째로는 고양이는 어떻게 자리 잡고 있죠? 고양이 어떻게 있어요? 보통 식빵을 굽고 있거나 뭉클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압박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이 접촉면에 대한 예를 들어서 압박이 계속 되는 거죠. 지속적인 압박이 계속 그 접촉면에 발생하기 때문에 혈액순환 장애가 생길 수가 있고 특히 뭐 관절 접히는 부위라던가 그런 전기장판이나 위에 장시간 올려놓으면 혈액순환이 당연히 제한이 되니까 저온 화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고양이 자체가 어때요? 보통 평균 체중이 4에서 6kg고 사람의 경우에는 뭐 60kg에서 아니면 40kg대에서 여성분들은 뭐 남성분들은 100kg까지 갈 수도 있지만 고양이의 신체 크기가 작기 때문에 신체가 작다라는 거는 신체 표면적이 작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열이 국소적으로 집중될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부위의 피부 조직이 더 쉽게 손상될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저온 화상이 어떻게 해서 잘 걸릴까? 고양이는 왜 저온 화상에 잘 걸리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그럼 저온 화상에 걸렸을 때 어떤 증상이 있을까를 좀 얘기해 볼게요.
그 저온 화상의 증상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저온 화상의 증상의 경우에는 보통 초기 단계에는 명확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게 이게 좀 위험한 질환이긴 해요. 그래서 저온 화상의 일반적인 증상을 좀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로는 피부가 변색이 되기도 합니다. 약간 빨개지거나 갈색으로 변하고 초기에는 눈에 잘 안 띄어요. 두 번째, 이 변색된 거 어떻게 되냐, 붓죠. 화상 입은 붓는 것처럼 노출 부위가 부풀어 오르고 피부 부종, 열감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모낭이 손상되기 때문에 탈모가 나타날 수 있어요. 열에 의해서 손상된 부위의 경우에는 보통 털이 빠질 수 있겠죠. 네 번째, 이게 더 장시간 노출되면 더 위험한 겁니다. 바로 피부가 괴사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피부가 괴사되고 궤양이 발생되는 거죠.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는 이 통증, 아프죠. 괴사되니까 아프고 만지면 되게 싫어할 수 있습니다. 민감성이 증가해서 초기에는 둔감하지만 화상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괜찮은데 시간 지나면 되게 아파지는 거, 쓰라려지는 이 통증이 심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이 예방 방법,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로는 당연히 온도 조절이에요. 온도 조절을 해야 되는 거는 전기장판이나 온수장판, 난방기구는 최대한 40도 이하로 설정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게다가 이제 고양이용 전용 온열 제품이 있다면은 온열 제품을 사용하는 것도 안전하다고 보시면 되죠. 두 번째는 보호용 커버를 쓰는 거죠. 전기장판 위에 담요나 패드 같은 것, 가벼운 담요 같은 것들 깔아서 고양이가 직접적으로 열에 접촉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당연히 전기장판 위에 담요를 깔아놓으면은 열을 뭐 40도 이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전달되는 열이 40도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겠죠. 세 번째는 일정 시간을 사용하는 거예요. 특히 이제 외출하는 경우에는 전기장판 당연히 켜놓고 가시진 않겠지만 장시간 같이 있는 동안에 전기장판을 켜놓고 있다가 그 안에 고양이가 들어가 있는다던가 고양이가 열원 근처에서 오랜 시간 동안 머물지 않도록 유도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네 번째는 이제 고양이의 행동 관찰이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고양이가 이 열원 좋아하잖아요. 특히 어때요? 난로 같은 거 켜놓으면 이렇게 막 방사열되는 난로 같은 거 켜놓으면 그 근처에도 계속 옹기종기 모여 있는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뭐 수염도 타먹고 막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이렇게 좀 장시간 머무르거나 이상행동 보이지 않는지는 주기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정기적인 점검, 열원이 이쪽이 과열되거나 손상되지 않은지 확인하고 전기장판이나 온수장판의 안전 상태를 점검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되도록이면 전기장판보다는 저는 온수장판을 추천하는 편이에요. 전기장판하고 온수장판의 차이랑 안전성에 좀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전기장판 같은 경우는 장점과 단점이 명확하게 있죠. 전기장판은 장점은 즉각적인 가열, 전원이 켜지면 진짜 빨리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고양이한테 즉각적인 따뜻함을 제공하죠. 그리고 가볍고 설치가 간편해요. 온도 조절도 뭐 쉽죠. 단점은 뭐냐면 저온 화상 위험이 높다라는 거. 고양이가 장시간 같은 위치에 누워 있을 때 저온 화상 위험이 높고 화재나 전기 누전 위험. 그러니까 아이들 긁잖아요. 차라리 온수장판 긁으면 물이라도 그냥 쏟아져 나오는데 예를 들면 이게 고양이들이 스크래칭하는 것 때문에 화재나 전기 누전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건조해지죠. 전기장판은 주변 공기를 건조하게 만들기 때문에 고양이의 피부나 호흡기에 부담을 줄 수도 있어요. 항상 전기장판 사용할 때는 고양이와 함께 사용하기 위해서는 전기장판 위에 보호용 커버, 담요나 청 같은 것 깔아주고 정기적으로 상태 점검 필요하다. 그리고 사용 후에는 전원 반드시 끄고 차단하고 안전사고 예방해야 된다. 안 그러면 엄마한테 등짝 스매싱 당하죠. 저도 가끔 전기장판 안 끄고 잠깐 나갔다 올 때가 있는데 그러면 진짜 화재 위험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반면에 온수장판 장점이 뭐냐? 온수장판 같은 경우는 일단 균일한 온도가 유지된다. 왜냐면 이거 온수가 순환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일정한 온도를 유지해서 저온 화상 위험이 좀 낮다. 그리고 건조함이 좀 덜하죠. 왜냐면 온수장판은 전기장판보다 공기를 좀 덜 건조하게 만든다는 거. 안전성도 마찬가지예요. 약간 누전이나 화재 위험이 전기장판에 비해서 약간 낮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근데 단점은 당연히 이제 온수, 물을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무게라던가 설치 같은 것들이 좀 복잡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누수 위험,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고양이가 긁어서 뭐 화재 이렇게 약간 누전이 될 수는 있긴 하지만 이거는 아예 누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변이 젖어서 감전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제 전기장판은 빠르게 가열되지만 이제 온수장판 같은 경우는 물이 순환되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려서 즉각적으로 따뜻하게 만들지 못한다라는 단점도 있죠. 그래서 이제 온수장판 같은 경우는 제 주의사항은 물순환 장치를 조금 점검해서 누수를 좀 방지해야 되는 거. 너무 높은 온도 당연히 설정하면은 당연히 고양이가 저온 화상을 입을 수 있긴 하지만 전기장판에 비해서 빠르게 가열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좀 낫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그런 전기장판 40도 이하라고 아까 얘기했지만 적절한 온도 설정을 한다면 대략적으로 고양이가 편안해하는 온도는 한 20에서 25도 정도 유지하는 게 좋고요. 장시간 같은 위치에 있는지 아닌지는 좀 잠깐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기 점검해서 약간 아이가 이제 이 온도 조절 잘 되고 있는지 정상 작동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고 환기 되게 중요하죠. 장판 사용하면 공기가 건조해지기 때문에 당연히 가습기 같이 쓰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결론으로는 고양이는 기본적으로 사람에 비해서 높은 체온을 가지고 있고 본능적인 행동적인 패턴이 따뜻한 데를 찾아가는 경향이 있어요. 게다가 체구가 작고 그 접촉면이 집중되기가 쉽고 그렇기 때문에 털이 있어서 또 열 자체를 보관하려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고양이가 확실히 저온화상에 걸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온도 조절, 온도 설정을 해가지고 40도 이상 안 되게 하는 게 중요하고요. 전기장판보다는 온수장판이 저온화상에 걸릴 가능성이 낮으니까 온수장판을 되도록이면 사용하는 게 좋고, 이래서 수시로 아이들의 행동 패턴이나 이런 본능을 이해해야지만 고양이가 저온화상에 걸리지 않게끔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안녕.